네, 현대고에 대해서 되게 존경하신다고 제 친구들이. 네, 그러니까 한 명만 얘기 들어서 그렇죠. 아, 네. 저 이거 사진. 네. 저 영동. 꿈이 검사입니다. 영동. 네. 별거 없어. 아,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계약 공부 아니야? 전달해 주세요. 나한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너를 기억할 테니까 너 나 기억해? 고마워. 꿈이 대통령이래요. 나는 대통령의 꿈이 아니니까 네가 해라. 자, 총선과 관련된 활동을 한참 하던 올 초 모습이었는데요. 당시에 학생들과 만나던 모습이 있죠. 자, 이 영상을 뉴스와이드가 시작하면서 전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요.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편지를 쓴 중3 학생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죠.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팬카페 위두훈이죠. 여기에는 뭐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가 있는데 본인을 중3 그러면서 이름까지 밝혔어요. 그러면서 한동훈 삼촌께요. 한동훈 삼촌. 나이로 보면 삼촌뻘쯤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립니다. 아, 동훈 삼촌? 또 혼자 힘들어 하신 거 아니죠? 밥은 잘 챙겨 드셨나요? 이 정도면 뭐 대단한 지지자로 보이는 내용이에요. 일단 내용상으로는요. 그러면서 이렇게 돼요. 삼촌이 행복한 하루를 보냈으면해요. 삼촌이 힘들면 저도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 모두 소중한 존재이고 저의 생명의 은인과 같은 존재. 생명의 은인까지 간 걸로 봐서는 이게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대단한 내용의 어떻게 보면 뭐 이런 편지를 보낸 거죠. 공개된 편지입니다. 김철원 경일대 특임 교수 나와 계신데요. 아니 정치인 중에 이처럼 중3 학생, 청소년이잖아요. 이런 편지를 받아본 분이 있으셨나요? 뭐 제가 생각에는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 사실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들이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학업 경쟁에 내몰려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렇게 어떤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예. 사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조금 이례적인 걸로 좀 보이고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이미지는 보면 과거에 어떤 법무장관 때부터 만들어진 이미지 같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셀럽 신드롬, 그러니까 약간 정치인들 중에서 상당히 튀는 행보를 통해서 어떤 셀럽 신드롬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다음에 약간은 튀는 스타일. 어떻게 보면 안경도 그렇고 옷차림도 그렇고 예. 운동화도 그렇고 다른 정치인들보다는 상당히 조금 튀는. 지금 저 화면에 나가 있는 저런 복장은 기존의 정치인들한테는 못 보던 모습이긴 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아무래도 조금 우리 젊은 중학생들 이런 친구들에게 조금 관심을 받고 있지 않나 싶은 부분이 있고요. 단지 저는 하나 좀 염려스러운 게 예. 위드훈이라는 게 아무래도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팬클럽 같은 데 있거든요. 근데 저게 과연 우리 중학생들, 특히 우리 미성년자들이 가입을 해서 예. 어떤 정치적인 의견을 나누는 것이 좀 좋은 건가? 왜냐하면 최근에 벌어진 그 배현진 의원에 대한 테러도 보면 약간 그때도 보면 정치에 과도한 관심을 가진 우리 미성년자에 의해서 어떤 지지의 완전 반대편에 있는 모습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우리 미성년자들이 보면 어떤 예. 정치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가지는 것이 아직까지는 성숙된 단계에 이르진 않았기 때문에 위드훈에 대해서 저 부분이 좀 가입되는 게 맞는지 혹은 앞으로는 조금 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조금 탈퇴하고 이런 부분들을 또 좀 고려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보입니다. 만약에요, 김철원 교수님이 이 어린 조카나 네. 또는 자녀들이 뭐 청소년인 자녀나 조카들이 저런 편지를 한동훈 전 위원장이 썼다. 그걸 아셨어요. 뭐라고 좀 말씀하실까요? 일단 저 부분에 있어서 보면 어떤 뭐 상대방에 대한 혐오나 이런 것들보다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조금 격려하면서 예. 본인도 나름대로 어떤 희망을 보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뭐 탓하거나 뭐 잘못을 나무랄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잘 지도하면 좋지 않나 이런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지호 민주당 부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네. 사실 이 위두훈이라는 한동훈 전 위원장 팬클럽, 팬카페거든요. 여기에 회원수가 지금 거의 7만에 육박한다고 집계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총선 때만 아니라도 이거에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됐는데 빠르게 좀 증가하고 있거든요. 급증하는 속도가 굉장히 뭐 빠른 건데 이거 비결이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이 예. 지난 2년 동안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예. 매일 도어 스태핑하면서
기자들과 언론 소통을 했고요. 그리고 국회 올 때마다 정말 국회 민주당 의원들과 전쟁을 벌이듯한 그런 언쟁을 벌이면서 언론 노출이 거의 뭐 매일 진짜 뉴스에 도배가 되듯이 이슈가 되고 또 총선 때는 굉장히 선거운동을 원톱으로 활동하면서 매일 언론에 노출됐는데 예. 총선에 대패하면서 이 어떤 모습을 감추니까 사람이 심리가 그렇습니다. 매일 뭐 밉상이라도 매일 보던 사람이 없어지니까 궁금하거든요. 궁금한데 또 뭐 자당에서도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못했다 하니까 측은지심이 발동하고 또 궁금증 이런 게 여러 가지로 작용하면서 뭔가 좀 최근에는 한동훈 위원장의 관심이 높아졌고 또 한동훈 위원장이 또 이렇게 일주일에 뭔가 좀 다른 모습으로 노출을 하고 있거든요. 적절히 잘 관리를 하면서 뭔가 좀 지지세가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패배한 정치인들이 꽤 많은데 어떤 정치인은 뭐 아무리 활동을 해도 아무도 주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별다른 활동이 사실 솔직히 없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주목을 받고 있고 중3 학생부터 편지까지 받고 있는 이 현상은 글쎄요. 정치인으로서 약간 부러우십니까? 아니면 이건 특이하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예. 뭐 많은 실수가 있고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예. 열심히 한 열정에 대해서는 아. 일부 지지층이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이 부분은 뭐 저도 인정을 할 수뿐이 없고요. 예. 이제 또 당대표가 되면 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렇겠죠. 그래도 여태까지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일부 유권자들이 평가하는 부분은 저 역시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했다는 부분, 그리고 야당과의 충돌, 그리고 최근에 당내에서의 약간 견제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동정 뭐 이런 것까지 반영된 모습이 최근에 팬카페 회원 증가 이런 걸로 나타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인 건데요. 지금 이 중3 학생의 내용을 보면은 뭐 삼촌이라는 친근감과 함께 뭐 극찬 같은 거의 극찬 수준의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이분은 뭐 시종일관 극찬이 아니라 아마 어떻게 보면 약간 혐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내용이 있는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일단 홍준표 대구시장인데요. 이 빨간 이 밑에 빨간 표시가 돼 있잖아요. 일단 이 글은 삭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께서 가끔 보면은 글을 올렸다 삭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번 글도 올렸다가 삭제했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두 초짜가 짜고 총선을 말아먹었다. 여기서 두 명이 등장하잖아요. 한 명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고 한 명은 정영학 공천관리위원장. 최근에 정영학 위원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총선 때 역할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는데 그걸 겨냥을 한 것 같죠. 두 초짜가 말아먹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뻔뻔하게 하는 말들에 분노한다. 그러면서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뻔뻔한 얼굴들 정치판에서 영원히 사라졌으면 본인의 어떤 소망을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조국이 주장하는 특검 받을 준비나 하시고 조국 대표 특검 한동훈 전 위원장 이른바 한동훈 특검 말이죠. 그 얘기를 한 건데 이거 준비나 하라고 했어요. 엄청난 비판입니다.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요. 최근에 홍준표 시장이 직접 한동훈 전 위원장 관련해서 한 얘기가 있는데요. 요거 한 열흘 정도 전에 있었던 발언인데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지도부는 2년 후에 지방선거를 해야 돼요. 그럼 총선 말아먹은 사람이 또 지방선거도 말아먹으라고?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 이야기를 좀 하시라고. 그거 찍어주는 사람은 진짜 우리 당에서 찍어주면 우리 당은 해체해야 돼. 더 이상 뭐 당에 존속할 의미가 없어요. 정기남 조선대 개원 교수 나와 계신데요. 아니 홍준표 시장이 이제 특검이나 뭐 준비하라 뭐 이런 취지의 글을 썼는데 또 금방 지웠어요. 일단 특검까지 언급한 부분. 그럼 왜 지웠을까요 이거? 우선 좀 너무 즉흥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당, 조국 혁신당이 주장하는 특검을 하나의 계기로 한동훈 장관을 전 비대위원장을 비판하기 위해서 끄집어낸 것은 여당 내에서도 공감대를 얻기 어렵죠. 실제 특검 얘기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선 사람이 누구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어요? 김건희 여사 특검, 최상병 특검. 그런데 갑자기 특검 얘기를 한다? 한동훈 특검 얘기를 한동훈 특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 화들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또 약간 홍준표 시장의 그 조급함 뭐 이런 것들이
빚어진 하나의 해프닝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해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다. 너무 나갔죠. 그러니까 지금 앞서 그 중3 위드 훈이의 예. 팬카페에 중3 학생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어떤 사연을 올렸는데 예. 저는 지금 요즘 홍준표 시장이 하는 행동을 보면요. 예. 거의 중2 수준인 것 같아요. 중2다 지금. 거의 중2병 수준이에요. 거의 한동훈 위원장 얘기만 나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동훈 위원장을 아마 몰아세우고 있는데 예. 아무리 좋게 보면 이렇습니다. 좋게 보면 예. 자, 지금은 이번 총선으로 윤석열 정권 보수가 완전히 괴멸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보수를 재건할 거냐? 자, 그렇다면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는 이번 총선의 패배에 가장 책임이 큰 한동훈 위원장, 보수를 위기에 빠뜨렸던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론을 거론할 수밖에 없다. 예. 한동훈 위원장은 보수 재건의 적임자가 될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얘기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랫동안 보수 여당에 몸담아왔던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집요한 것은 예. 제가 볼 때 최근 홍준표 시장이 아마 제 느낌이 이렇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독고다이 혼자 독불장군 이런 이미지가 강했어요. 그리고 비주류 이미지도 강했습니다. 예. 당대표를 역임한 적도 있지만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 윤석열 정권의 어떤 그 주류의 줄을 타고 다음에 어떤 정치적 행보를 가져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일관되게 홍준표 전 비대위원장을 어떻게 보면 깎아내리고 공격하는데 예. 중요한 것은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보수 여당의 지지를 얻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일반 국민들의 어떤 여론, 예. 공감 또 더 나아가서 보수 일반의 공감을 얻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 드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비판 차원은 넘어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절대로 존재해서는 안 되는 인물이다. 약간 이런 식의 판단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하는 글, 입장,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가 주장했던 한동훈 특검까지 거론을 했어요. 그리고는 또 삭제를 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홍준표 대구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갈리죠. 그리고 그중에서는 약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꽤 있는데요. 그 목소리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 시장의 행보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있을 대선 경쟁에서 유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미리 조기에 좀 꺾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꺾어놓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예. 정치인 홍준표의 효용이나 씀씀이 이것이 거의 이제는 고갈돼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바닥이 드러나고 있는 거 하는 그런 느낌을. 정옥진 변호사. 정치인 홍준표의 쓰임새가 고갈된 것 같다. 그리고 아까 정규현 교수님은 이렇게 한다고 과연 홍준표 대구시장이 보수 내에서 주류가 될 수 있는가?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글쎄요. 우리나라에서 학년 보고 병이라고 한 건 중2병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전에 정기남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 홍준표 시장 보고 중2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심각한 이야기 아닌가 싶고 그런데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제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지금까지 홍 시장님이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예. 폐쇄자, 사냥개, 이런 여러 가지 그 말들을 했는데 예. 그중에 공감 갈 만한 말이 하나라도 있었는가. 제가 봤을 때 5선 국회의원에다가 도지사에 대구시장까지 하고 심지어 대통령 후보까지 나섰던 분이 예. 할 말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전 그런 생각이 그리고 들고요. 오늘 아까 소개는 그래서 IQ 얘기도 있었어요. 그 화면 좀 다시 한번 불러올까요? 무슨 IQ 80, 70 뭐 이런 얘기까지 꺼내놨거든요. 이 정도면 IQ 80인 바보를 놀리니 그 바보가 IQ 70도 있다? 그것보다 낫지 않나? 이렇게 얘기한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지금? 이거는 진짜 그 국민의힘을 셀프 디스한다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가 않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애라면 누가 뭐라 그래도 홍준표 시장은 어른 아닙니까? 나이로나 보나 경력으로 예. 보나 특히 정치 경력으로 보나 검사 경력도 홍준표 시장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른이고 원로면 원로답게 그렇게 이제 새롭게 등장한 사람들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면 예. 그러면 본인의 그 위상이 더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 내가 올라갈 것 같이 보여도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 폄하하면 그만큼 자기 자신도 깎아내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땐 그렇던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조금 냉정하게 스스로를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자꾸 한 번만 더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보면요. 예. 홍준표 시장의 정치적인 생명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우려까지 드는 게 만약에 홍준표 시장이 걱정하는 대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예. 홍준표 시장은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뭐 당을 떠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하는 거 봐서는 한동훈과 홍준표는 같이 있기 어려운 그런 사이 아니겠습니까? 예. 뭐 얼씬도 말아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얼씬도 말아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지금 우리 당의 대표가 되어버리면 예.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까지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을 바라보는 아주 상반된 시각, 중3 학생이 쓴 어떤 편지 글, 그리고 계속해서 때리기를 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 뭐 연이어서 전해드렸는데 뭐 이런 모습입니다. 그 중심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인물을 놓고 있는 거죠, 지금요. 이런 가운데요, 지난 주말 동안에 아주 오랜만에 글을 올렸는데 이게 또 무슨 정부 정책과 관련된 글을 올렸죠. 비판적인 내용인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쓴 글입니다. 일단 총선 패배 직후에 본인이 위원장직 사퇴하면서 밝힌 목소리가 있는데요. 그 내용부터 좀 짧게 들어보죠.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나라 걱정을 하면 살겠다. 통상 정치인들이 그냥 하는 얘기다. 당시에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지금도 뭐 그런가 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주말 동안에 글이 올라왔죠. 화면에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이것 때문에 한바탕 파장이 있었죠. 며칠 됐습니다. 지금 중국에 있는 한 온라인 쇼핑몰 굉장히 규모가 큰 거 있는데 그게 굉장히 가격이 싸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약간의 뭐 안전에 대한 문제, 뭐 검증에 대한 문제 이런 게 좀 논란이 됐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이거 우리나라 KC 인증이라고 이 안전 인증이 있거든요. 이거 통과 안 되면은 이거 다 한국에 못 들어오겠다. 약간 이런 취지의 설명을 내는데 이게 큰 논란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아니 개인들의 해외 직구 시 KC 인증 의무화 규제 이거 소비자의 선택권 지나치게 제한함으로 재고돼야 됩니다. 이런 글을 지난 18일 올립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한 거예요. 이거 안 된다고요. 그리고요 어제 오늘 정부에서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그 취지가 아니고요. 다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걷어들이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김지호 부대변인. 총선 이후 현안에 대한 첫 메시지인데 그 현안이 정책 현안이었어요. 정부에. 이거 정면으로 비판하는 입장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나름 이제 예. 윤석열 정부를 어떤 정치 행보,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건으로 비판하기는 좀 본인도 면고하니까 민생 관련된 건으로 차별화를 시도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근데 다만 이 부분에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이 2년 동안 법무부 장관으로 사실상 윤석열 정권의 2인자로 활동했고 특히나 인사정보관리단을 운영하면서 윤석열 정부 인사를 좌지우지했습니다. 그 결과가 45세 취약아동 문제, 69시간 근무제, 연구개발 예산 포기, 수능 킬러 문항 폐지, 뭐 이것뿐 아니라 부산 엑스포 유치 관련해서는 본인이 몰타 출장까지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뭐 잼버리까지 총체적으로 이러한 무능한 행정이 계속됐는데 아니, 본인이 책임이 마치 없는 것처럼 싹 비판만 하니까 이 부분 굉장히 아쉽고요. 그러면 이 법무부 장관 재직하면 사실 국무위원이니까 정부의 어떤 정책에 관여한 거 아니냐 그 말씀인가요 지금요? 인사가 만사 아닙니까? 사실상 2년간 공무원 인사를 좌지우지한 사람이 이제 와서 결과물이 나쁘니까 본인이 야당처럼 비판한다는 게 좀 이것도 명구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인사 잘못한 것부터 좀 고백을 하고 비판을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대신 정책 현안을 얘기한 거는 한동훈 전 위원장으로서는 약간 안전한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뭔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차별화는 해야겠는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판하면은 사실 뭐 인간관계도 있는데 너무 야비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제2의 홍준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민생 관련된 건으로 비판 수위를 이렇게 좀 물타기를 한 건데 제가 봐도 뭐 이것도 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보입니다. 요거 짧게 조영식 변호사 약간 네네. 물타기로 비판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뭔가 정치연한 갖고 이 반기를 들거나 비판하기 뭐하니까 정책을 가지고 약간 반대쪽에 쓴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신데? 글쎄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법적으로 보면은 정부가 조금 무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케이스 인증하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코리아 서티피케이션이라는 이야기인데 법적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케이스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 법에 따르면은 이렇게 케이스 인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 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개인이 해외로부터 직구할 때 그때도 케이스 인증 받은 걸 갖다가 사라 이렇게 요구할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케이스 인증을 개개인한테까지 요구한다 보면은 현실적으로는 해외에서 직구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뭐 알리테무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해외에서 직구하는 것이 싸고 그다음에 없는 물건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아 이런 거 재밌다 유익하다 해가지고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정부가 아무 생각 없이 딱 막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만약에 이 케이스 인증을 끝까지 계속 정부에서 고집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가뜩이나 높지 않은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훨씬 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여권에서 지적한 것은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선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사안 관련해서는 정부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도요. 아니 이런 거 좀 논의하고 좀 하시죠. 어떻게 보면 약간 경고성 발언까지 정부를 향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런 정책 관련된 반대 입장을 정면으로 제시했다. 이게 좀 주목을 받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요. 자, 지금 얘기를 쭉 한동훈 전 위원장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여당 내에서 나오는 얘기는 언제 열릴지 모르겠지만 전당대회 출마해야 됩니다라는 의견이 지금 모락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을 저는 처음에는 10% 안 된다. 한 5% 될까라고 생각이 됐는데 하루하루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을 다시 불러내는 국민과 당원의 요청들도 많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49% 이제는 1%만 넘어가면 출마하실 것 같아요. 조정원 비대위원장이 계속 이조 심판론이 잘못됐다. 한동훈의 책임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기가 조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당원들 우리 정당 지지층에 대해서 당대표 여론조사를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의 60%에 달하지 않습니까? 그 당원들이 그렇게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뭔가 글쎄요.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좀 가깝다고 알려진 정치인들 그리고 이른바 젊은 정치인들, 청년 정치인들, 소장파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이쯤 되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 전당대회 안 나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약간 이런 분위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요. 다음 좀 보겠습니다. 뭔가 지금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계획인가요? 물론 확정된 건 아닌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주변에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일단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다. 정치인들이 유튜브 채널 개설 대부분 많이 하시죠. 그리고 본인이 등장해서 얘기도 하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이거를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도 하려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와요. 검토 중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지방을 다니면서 북 콘서트를 한다. 북 콘서트를 하려면 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책을 쓴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잖아요. 전제 조건이 책인데 북 콘서트 얘기. 그리고 본인이 법무장관 출신, 검사 출신, 그리고 변호사잖아요. 법률 봉사 활동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거론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래쪽에 친한동훈계 인사의 얘기는 정치 재개를 위한 다양한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위에 3개 정도가 아닐까라고 추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정기란 교수님. 유튜브 개설, 특히 북콘서트 이런 거는 기존에 정치인들이 많이 하던 활동 아닙니까? 요런 행보,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이런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주변 인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요거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요? 그만큼 한동훈 전 위원장이나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을 둘러싸고 있는 측근 그룹에서는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총선 패배 책임론에 갇혀서는 안 된다. 어떻게든지 정치 활동 재개의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내야 한다. 뭐 저는 그런 쪽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 속에서 예. 구체적인 정치 활동의 하나의 계기로서 방금 얘기됐던 뭐 북 콘서트라든지 유튜브 개설이라든지 예. 다양한 어떤 정치 현안에 대한 또 어떤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 이런 것들이 검토되고 있고 실제 또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엊그제 보여줬던 이 KC 직구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의 어떤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 지적했던 메시지는 제가 볼 땐 대단히 영리한 방식으로 개입한 거다. 타이밍이 우선 절묘했다. 두 번째, 그 메시지 자체가 젊은 층에게 상당히 소구력 있는 메시지였다. 그렇죠. 관심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대단히 영리한 방식으로 지금 정치 활동의 어떤 그 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저는 제가 볼 때 아마도 지금 이런 주변에서의 어떤 의견들이 종합되면서 아마 출마 선언 직전까지 구체적인 출마의 로드맵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출마 선언 직전까지 이런 행보들을 쭉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것은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정치 활동의 계기가 마땅치 않다. 그럼 이번 전대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 하나 깔려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칫하다가는 총선 패배론 속에 한동훈 전 위원장의 어떤 브랜드 가치가 묻혀버릴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속에서 지금의 행보들이 기획되고 또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유튜브 채널 개설이라든가 북 콘서트, 그다음에 뭐 법률봉사 공통점을 찾아보면요, 국민들 또는 다른 표현은 유권자들과의 만나는 기회, 접점을 늘린다. 이게 공통점일 수 있어요. 뭔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접하고 얘기를 할 기회를 갖겠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친한동훈계 인사 얘기는요, 지금 다양한 방식을 좀 생각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요, 여당 내 반대쪽 인사들도 있죠. 화면 보겠습니다. 친윤계입니다. 언제부터 또 친한계, 친윤계 이렇게 나왔는데요. 친윤계 의원 A씨, 언론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 A씨가 도대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뭐 패널분들 머릿속에는 뭐 여러 명이 떠오를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이 A씨라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한동훈과는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다. 요 내용만 보면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 수준과 거의 같거든요, 지금. 그리고 한동훈이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 탈당 고려할 것이다. 이건 약간 차원이 다른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요. 김철현 교수님. 네.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탈당도 고려할 것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일단 들어는 봤는데.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보니까 그거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당대표 출마를 막기 위해 그냥 사실상 뭐 그 이전 찌라시 수준의 이야기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얘기를 언론에 익명이지만 전달을 했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 그 뭐 친윤계 의원일지는 모르지만 윤핵관 의원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제가 볼 땐 저게 지금 보면 어쨌든 그 한동훈 위원장이 막아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지금 여의도권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과잉 생산되고 또 왜곡 생산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채모 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자꾸 여의도권에서 나오는 찌라시 수준의 이야기들이 뭐 VIP 경로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런 부분들은 약간 찌라시 수준의 과잉 생산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 단지 최근에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바라보는 어떤 뭐 대통령실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거든요. 뭐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한동훈의 어떤 정치인의 길을 제대로 잘 걸어갈 것이다. 이런 덕담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안에 저는 굉장히 많은 정치적 함의가 담겨져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럼 아까 말한 무슨 탈당 얘기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데 흘러나온 얘기라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저는 저 부분은 보니까 굉장히 좀 오래된 올드 버전을 얘기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럼 새로운 버전은 뭡니까? 최근의 버전은 보면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당대표에 나오시는 분들이 비윤계들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경원 당선인 뭐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또는 뭐 경남대 저번에 출마한 김태호 의원 이렇게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친윤계를 대표할 수 있는 당권 주자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비윤계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차피 비윤계 또는 어떤 수도권 중심의 어떤 당대표는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럼 한동훈 위원장도 결국은 당대표를 출마하든 말든 그것은 본인이 선택한 문제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보면 이철규 의원도 어떤
언론 인터뷰에서 어차피 본인은 어떤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에 출마하지 않았지만 예. 한동훈 위원장은 출마하든 말든 본인이 선택한 문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최근의 버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지만 예. 단지 이제 친윤계에서 볼 때는 한동훈 위원장이 원톱으로 출마해서 원톱으로 당대표를 하는 부분들은 견제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 공천 룰이 당신 100%에서 민심을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고요. 두 번째는 현재 당대표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뽑는 예. 어떤 당대표가 모든 권한을 지는 단일 지도 체제에서 최고위원들을 뽑아서 그중에 1등이 당대표가 되고 예. 나머지 최고위원들하고 함께 합의제로 당을 운영하는 집단 지도 체제로 운영하고는 그런 공천 룰을 아마 변경을 이제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죠. 자, 최근에 당 상황,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에 도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는 해야 되느냐 해서는 안 되냐 이런 상황을 놓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쪽 끝에 있다면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분이 뭐랄까요. 윤석열 대통령을 약간 두둔하면서도 한동훈 전 위원장을 약간 비판하는 듯한 모습이 오세훈 시장이 또 있고요. 뭐 등등등. 그리고 반대편에는 이른바 팬카페 회원들이 있고 청년 정치인들이 있고 약간 이렇게 뭔가 스펙트럼처럼 나열이 되는 것 같습니다.